네, 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식 수소팀장님께서 정부의 수소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송용식 서기관입니다. 오늘 저희 최은우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울산 대통령 행사가 있으셔서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명사님이 계신지 모르고 열심히 하시는 인천시를 위해서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10분 내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중요한 이제 한국판 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왜 수소경제인가, 그 다음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정책,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성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제 선도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해서 작년에 이제 우리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게 됐고요. 한국판 뉴딜은 큰 축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축에서 특히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린 뉴딜을 보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같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이고요. 특히 이 기후변화 대응은 어떤 그린 경쟁력이 앞으로 글로벌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저희는 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3020 우리 재생에너지 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멘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일단 산업부의 21년도 예산액이 약 2,368억 원이고 다른 부처까지 합치면 약 6천억 원인데요. 지금 준비 중인 범부처 기술 로드맵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클러스터 사업까지 다 합치면 한 4조에서 5조 정도의 수소경제 관련 예산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수소경제를 추진해야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는 방금 전에 문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송,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료로 다양하게 활용처가 아주 많은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약간 어린이 치아같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는 낮 동안 태양광이라든지 너무 많은 발전량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ESS라든지 이 수소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ESS나 수소가 없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송전탑과 그런 송전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오히려 절약해주고 있는 게 ESS와 수소고요. 지금 현재 수소도 기술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ESS 같은 경우는 대용량으로 저장하게 되면 하루하루 방전이 많이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수소가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가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수소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현대차도 나와 있지만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부품 수는 좀 작지만 그래도 많은 부품 수가 있고 연간 산업자들이 종사할 수 있고요. 전기차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많은 고용 인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우리 수소는 미래 성장 동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5년도에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제레미 리프킨의 수소경제 책이 나오면서 많은 국가들이 2005년도에 수소경제를 선언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도 2005년도에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 수소 시장이 좀 전무했었고요. 현대차에서 만든 차량이 한 20억이나 갔고, 그 다음에 한 100km밖에 못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 시장이 어느 정도 됐고요. 우리 현대차의 넥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료전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게차, 그 다음에 이제 수소 트램, 열차, 많은 부분이 이제 시장이 창출되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도 이제는 넥소는 한 7천만 원 이내 정부 보조금 받으면 한 3천만 원대 후반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경쟁력이 되었고, 안전도 점점점 이제 경쟁력도 좋아지고, 특히 이 파리 협약 이후에 기후변화가 이슈화가 되면서 수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지금 저희는 다시는 꺼지지 않는 다시 쭉 수소는 갈 거라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 일본, 호주, 미국, 사우디, UAE 뭐 지면상 대표 기업들만 좀 예시를 들었는데요. EU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전해를 만들고, 일본은 지금 호주, 브루나이, 노르웨이, 사우디, 캐나다 많은 프로젝트들을 직접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주는 지금 가스와 원유 수출국에서 이제 수소 수출국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호주는 뭐 선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이 수소가 사실은 태양에서 나온, 바람에서 나온 그런 전력을 갖고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더 많은 부분이 수소로 더 박차를 가할 것 같고요. 사우디하고 UAE 같은 경우는 석유하고 가스만 먹고 살던 나라가 이제는 조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수소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를 구축하고 수소 경제도 또 다시 산유국이 되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정부는 이에 19년 1월에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약 620만 대, 그 다음에 1200개 충전소, 15기가와트, 그 다음에 수소 공급은 약 526만 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소 공급 566만 톤은 사실은 산업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포함시키진 못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수송용과 연료전지만을 해서 566만 톤이고요. 앞으로 지금 열심히 각 부처나 전문가들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위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산업용으로까지 포함되면은 많게는 2천만 톤 이상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부분 지금 수소 경제를 위해서 많은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저희가 한 성과는 일단 전 세계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수소차 1등,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개수로는 아직 저희가 1등은 아니십니다만 그 단기간에 제일 많이 구축한 나라가 됐고요. 연료전지도, 발전용 연료전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소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각 부처와 각 분야에서 표준 수소차 충전소, 그 다음에 R&D, 인프라,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세계 최초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법을 올해 2월에 발효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수소경제 이행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소경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8개 부처 장관과 여기 계시지만 문일 교수님 같이 수소 전문가분 12분이 모이셔서 수소경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소 전문기업 육성이라든지 인력 양성에 대한 그 지원 정책, 그 다음에 그 저압에 대한 수소에 대한 안전 기준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소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라고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브라운 수소는 갈탄에서 뽑아온 수소, 그 다음에 그레이 수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생수소라든지 천연가스에서 수출한 수소, 옐로우 수소는 때로는 어떤 전문가는 핑크 수소라고도 하고요. 이 원자력에서 뽑는 수소를 옐로우 수소라고 하고, 블루 수소는 여러 가지 그레이 수소나 CO2가 발생한 부분의 수소를 포집을 해서 이용을 하거나 포집을 해서 땅속에 묻었을 때 블루 수소라고 하고요. 우리가 제일 깨끗한 CO2가 나오지 않는 깨끗한 수소를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소경제나 전 세계 수소는 다 블루 이상, 그린 수소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 나라의 대부분 99%는 그레이 수소로 지금 되고 있고요. 많은 부분이 석유화학에서 나오고 있고 석유화학에서 자체 소비를 하고 있고요. 일부 수소가 나와서 반도체 혹은 뭐 암모니아 여러 가지 쓰고, 수송용으로는 약 지금 차량 보급이 한 11,000대 정도 되다 보니까 한 1,400톤 규모만 지금 충전소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전에 뭐 물분해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크게 알칼라인하고 팸 수전의 방식이 있습니다. 뭐 알칼라인은 한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요. 팸도 지금 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전의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재생에너지에서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선 이 수전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그냥 뭐 전기를 꽂으면 바로 물에서 수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칼라인이나 팸을 보시면 약간 다르지만 전기를 꽂았다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팸은 한 5% 이상의 전기가 흘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알칼라인은 20% 이상 전기가 흘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은 이 수전의 앞에다가 ESS를 붙여갖고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그 다음에 일정하게 수전해로 줘서 지금 수소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단일 스택으로는 일본이 알칼라인으로 10메가와트급이 있다고 하고, 뭐 지금 내년까지 유럽은 한 100메가와트급을 단일 스택은 아니지만 집합해서 100메가와트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지금 2메가, 3메가와트짜리 실증을 진행 중에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도 지금 중소기업에 머물고 있어서 육성이 시급한 부분이고, 저희 범부처 기술 노드맵에 의하면 30년까지 많은 돈을 투입해서 100메가와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더 빨리 땡겨야 되고 더 많은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로드맵 발표 이후에 제일 큰 저희 사고가 강릉 과학단지 수소 탱크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국민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충전소가 별로 없어서 수소차 타는데 불편하다.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LNG를 추출해서 쓰다 보니까 CO2도 많이 나오고, 아까 말한 그레이 수소로 하다 보니까 더러운 수소로 하는 수소 경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 과학단지는 뭐 여러 가지 R&D 하나의 과제였고 실증 단계여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그 뒤로 여러 가지 R&D에 대한 안전 점검을 더 강화시켰고요. 수소 충전소는 물론 여러 가지 주민 수용성이나 아직까지 저희가 부족하고, 수소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올해 한 18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 전문 구축 특수 목적 법인인 하이넷과 올해 2월달에 실범한 코하이젠으로 해서 많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친환경성 논란은 계속 저희가 청정수소를 어떻게 의무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7월에 1회를 킨텍스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랑 연계해서 수소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고요. 근데 2회는 작년 10월 15일 날 청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는 올해 3월 달에 여기 SK 인천에서 시장님, 서구청장님 다 모시고 한번 크게 총리님하고 다 같이 개최를 했고요. 주요 첫 번째 수소경제위원회 안건은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을 하고 수소 소부장 5대 분야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H2 코리아라고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라는 거기서 이제 수소 혁신 데스크를 만들어서 밀착 지원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생태계는 시범도시, 클러스터, 규제 자유특구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과 밀착돼서 지원을 하는 고민을 담았습니다. 해외는 우리가 그린수소 사업단이라는 걸 작년 6월에 출범시켜서요. 현재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디를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를 후보군을 뽑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9월 정도에는 여러분에게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체, 트레일러, 액화, 배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많은 부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40년경에는 아마 인천하고 평택이 수도권을 위한 배관이라든지 액화 수소의 어떤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우리가 수소산업진흥기관, 그 다음에 수소유통은 가스공사, 그 다음에 수소안전은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전담기관을 지정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CHPS라고 해서요. 지금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하는 사업자한테는 7%,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10% 정도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연료전지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태양광하고 풍력은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연료가 들지 않습니다. 바람이나 태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연료전지는 지금 가스라는
걸 추출해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값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REC가 태양광이나 풍력은 바람 불 때와 태양이 뜰 때만 일어나는데 연료 전지는 거의 하루 종일 돌다 보니까 REC가 너무 많이 나오는, 보증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약간 좀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올해 지금 의원님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돼서 올해 꼭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 RPS 제도라는 거에서 연료전지는 분리시켜서 별도 관리를 하면서 어떤 특정 시점부터는 연료 청정수소, 그 다음에 그린이나 블루 이상을 쓸 수 있게끔 의무화를 시키겠다가 하는 내용을 담아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SK 인천에서 그 행사를 했을 때는요, 지금 주요 5개사와 중소 중견기업들이 약 43조를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SK 인천에 특히 에카 플랜트는 약 3만 톤이 나오는데 버스로 치면은 3,000대 이상에 대한 대규모 양이기 때문에 이 차량과 그다음에 에카 플랜트 차량 충전소가 턴키 방식으로 한 번에 좀 이루어져야 현대차도 살고 SK도 살고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열심히 정부도 각 부처가 어떻게 하면은 예산을 한 번에 프로젝트를 한 번에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아까 말한 그 19년 1월에 발표한 로드맵 1.0에 비해서 2.0이라는 걸 새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린수소에 대한 정확한 비중이라든지 우리 목표를 로드맵에서는 19년도 로드맵에서는 발표한 적이 없어서 이 탄소 중립에 맞게 우리가 그린수소 프로젝트와 앞으로 비중을 어떻게 연차별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를 담아보려고 하고요. 유통도 에카와 기체, 배관이 어떤 포트폴리오로 가야지 우리가 지금 다 수소 경제가 잘 될 것인지를, 특히 해외에서 대규모로 도입했을 때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유통 부분도 담을 예정이고요. 특히 활용 부분은 지금 넥소라든지 수소차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소 열차, 수소 선박, 지게차 여러 가지 활용 부분을 더 넓혀나가고, 특히 제일 중요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특히 산업단지 등의 수소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지 우리 산업용 수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담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수소 경제는 중앙 집중형 에너지에서는 미세먼지 이런 게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이 지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인천은 제일 중요한 SK 인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전 공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항만, 공항, 그 다음에 물류 어떤 그 핵심 지자체이기 때문에 수소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인천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천시는 지금 현재 충전소가 3개, 수소차 보고가 약 600대, 연료전지가 133메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 인천 수소경제위원회 3차를 열리면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믿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그 교수님께서 원래 좀 끝나고 나면 산업부가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꼭 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좀 크게 두 가지인데 아까 말한 그 SK 인천이라든지 인천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직접 많은 국토부면 국토부, 환경부는 환경부, 우리 산업부 같이 지금 인천시가 찾아오든 어떤 기업이 찾아오든 같이 규제를 풀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시의 클러스터,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부생수라든지 항만, 물류를 하고 있는 클러스터 사업이 에타를 통과가 돼서 이 지역에 잘 뿌리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수정하고 같이 보완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기재부와 설득을 잘 해서 우리가 꼭 클러스터 사업이 인천시가 제일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윤식 수소팀장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인천시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